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41분입니다. 조금 전에 서울의 봄 이라는 영화를 보고 방금 나오는 길입니다. 바로 나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옛날 그 부산시청 자리죠. 여기 롯데백화점 옥상에서 보면은 그 부산에 전경이 좀 멋있기 때문에 한 번 전에 왔지만은 오늘 한 번 더 잠시 좀 보고 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전에도 한 번 왔는데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왔습니다. 부산은 바다를 끼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딴 도시에 비해서 부산 시민만의 혜택이라 할까. 항구도시 부산. 우리 전에 내 은사 되시는 그 이기영 박사님께서는 부산 사람들은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으니까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바다와 같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바다와 같이 그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진짜 그렇게 이 바다를 보면은 늘 저한테 불교를 가르쳐 주셨던 이기영 박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기독교를 너무나 열심히 심취했던 나로서는 그 기독교의 그 굴레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그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나를 잡아 당기는 그 중력으로부터 벗어났죠.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를 더 이상 이렇게 끌어당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없게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 또는 이제 천주교 또는 예수교, 뭐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예를 들자면은 뭐 로마 추기경이나 교황이라 그러지.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신부나 밑에 딸린 뭐 목사는 이제 개신교죠. 프로테스탄트나 뭐 목사님들 밑에 있는 그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기타 그런 수천 수만 수백억이라 뭐 수백억까지야 되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기독교권 안에는 내가 이제 그 영향권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합쳐봐야 먼지로도 안 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이기영 박사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불교권에 뭐 불교를 또 이렇게 내가 또 뭐 심취하고 그러진 않는데, 하여튼 그 이기영 박사님으로부터 내가 기독교의 그 아픔을 치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바다, 부산에 내려오셔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요게 보면은 광복동이 있습니다. 광복동 미화예식장에서 많이 강의도 하셨고, 저 부산역 앞에서 보면은 그 새마당 예식장이 있어요. 내 거기서 결혼했는데, 거기서도 그 예식장을 빌려서 법회를 열고 하셨습니다. 마치 뭐와 같느냐 하니까, 허경영 신인님께서, 종로, 삼가족 피카데리 극장 거기에서 강의를 하시기 전에 거기서 강의를 한 2년인가 하셨거든요. 하시면서 하늘궁도 병행해서 하시다가 나중에는 종로 강의장을 안 가시고 이제 하늘궁에서만 하게 됐는데, 종로 강의장 하시기 전에는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중국집 하나 빌려가지고 중국집에서는 이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손님이 없으니까 그런 시간을 택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좀 팔아주고 그 남은 공간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아마 그랬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빠뺑이라는 이제 그 건물에 박경자님 요즘 안티를 심하게 하시던데요. 박경자님 그 건물에서도 조금 이렇게 하셨고 떠돌이 생활을 하셨죠.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하늘궁에서 정착을 하셨는데,
그 이기영 박사님께서도 이제 법회를 여실 때에 여기는 부산 중구 남포동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부산 중구에 보면은 부평동에 그 삼보 예식장, 아마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보 예식장, 그리고 강북동의 미화 예식장에서 법회를 하시다가 부산역 앞에 새마당 예식장에서도 법회를 좀 하셨고, 그 뭐 예식장은 이제 밤에는 예식을 안 하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밤에. 안 그래요? 예식장에는 뭐 한밤 저녁 7시 8시에 예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식장이 비어 있으니까 그 예식장 사장님께서 이제 불교를 많이 믿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빌려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바다를 보면은 그 이영 박사님이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나는 뭐 그냥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주제가 없이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로가 눈에 보이는 요 대로가 그 이제 영도로 영도는 섬이지 않습니까? 앞에 보시다시피 섬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뭐 건물이 많이 이제 들어서 있습니다만은 아파트도 들어서 있고 건물 뭐 일반 주택도 많이 들어서가 있는데 불과 내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내가 어릴 때 7살, 8살 막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서 동삼동 가는 그 도로가 비포장 도로였을 거예요. 비포장 도로. 그리고 그때도 이 사람이 그렇게 이게 뭐 건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보면은 1900년대 초반에는 거의 뭐 이거는 뭐 사람이야 살긴 살았지만은 그렇게 뭐 초가집 같은 게 몇 집 있고 아마 그런 사진을 내가 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엄청 이렇게 많은 그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건물도 많이 들어섰는데 안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빈집이 많다고 합니다. 빈집이 굉장히 빈집이 많다 그래요. 영도는 섬인데 영도를 이어주는 다리가 요게 보이는 이 다리가 부산대교거든요. 두 번째 다리예요. 저 오른쪽 가면 이제 영도 다리가 있는데 영도 다리 옆에 요 부산대교는 1980년에 개통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최규하 대통령 때인데 12.12 사태 나고 조금 전에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12.12 사태거든요. 서울의 봄, 그 당시 1980년에 이제 서울의 봄 박정희 대통령의 18년간 통치를 끝나고 이제 민주화를 바랬는데 그 민주화가 무참히 깨졌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정확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좌우를 너무 편협하게 보지 않고 공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 영화는 조금 아무래도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좀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정우성 역할을 한 정우성 배우가 한 것은 그 장군이 장태환 장군인가 그래요. 장태환 장군을 내세우고 그랬는데 여튼 뭐 이리저리 한 번은 좀 볼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사람은 공정하게 봐야 되죠. 나는 전두환 대통령을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하늘의 섭리로서 당분간은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를 조금 더 이어주는 그런 두 분의 노태우 전두환이 좀 필요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군으로 볼 때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민주화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섬으로써 또 민주화도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도 되고 산업화도 이루었다. 산업화가 먼저 되고 민주화도 되었다. 그래서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서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을 받고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산대교가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아주 운이 확 와닿을 때예요. 와닿아가지고 그때 전두환이라면은 1980년도 요 부산대교 날 때는 정말 삼천 초목도 벌벌 떨게 한 그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아마 최규하 대통령이 여기 오셨을 거예요. 부산대교 개통할 때. 모르겠습니다. 온 것 같기도 한데. 이 다리 개통됐다고 대통령이 오신 것 같더라고. 모르겠습니다. 내 기억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온 것 같더라고. 저 멀리 보이는 데는 부산항대교예요. 부산항대교. 그래서 부산항대교는 저기가 용호동하고 연결되죠. 용호동 지나서는 이제 광안리로 연결되고, 그리고 저를 보면은 저기 무슨 대교냐, 안남대교인가 뭐 그래, 송도대교 저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하, 참. 아침에는 그 날씨가 추워가지고 잠바를 2개 입고 왔습니다. 2개 입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보니까 햇빛이 쨍쨍 좀 내리쬐니까 바람도 안 불고 해서 조금 날씨가 조금 포근합니다. 이 영도다리 위에도 보이는 데가 이 영도다리인데, 영도다리 위로 자전거 타고 숱하게 다녔습니다. 아마 수천 번, 수만 번을 내가 이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니까 영도에 이제 그때 내가 공무원 시험을 법무부 출입구관리사무소 바로 저쪽에 세관 옆에, 지금 뭐 지나와 버리는데 세관 옆에 거기서 시작을 하고, 그 뒤에 우체부 생활을 좀 했고, 그 뒤에 이제 요 부산시청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합격자 발표를 보고 또 부산시청 소속 상수도 사업본부 및 이제 사업구청에 근무를 했고, 그러는데 그 우체부하고 최신청하고 부산시청에 근무하기 전에 그 사이에 한 7, 8년간의 공백이 한때 있어요. 저한테 거기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잘 하지 않는데, 하여튼 그 기간에 그래서 이제 내 나이에 들어온 사람은 보통 호봉수가 36호봉 정도 돼요. 36호봉. 내 친구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내하고 같이 시험 치가지고 그때 그 법무부로 바로 간 사람이 있어요. 김재한이라고. 그 지금 대구에 있는데, 그 친구는 36호봉으로 아마 제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28호봉인가 제대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8호봉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7, 8년간의 그 공백이 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이제 이렇게 공무원 생활 말고 일반 회사 생활을 좀 했습니다. 회사 생활 할 때에 이 자전거를 타고 이 영도다리 위로 여러 수천 번, 수만 번을 다녔습니다. 그때 등다리에 땀 마를 데가 없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이 영도다리 위로도 돌았을 뿐 아니라, 저기 보면은 자갈치인데, 자갈치, 이 남포동 자갈치 쪽에도 엄청 다녔고, 저 자전거를 타고 송도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공직 생활할 때는 오토바이를 많이 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강서구가 굉장히 넓거든요. 지금 보이는 데는 서구거든요. 서구, 중구, 뭐 동구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부산에 지금 영도구, 여기는 영도구고, 저쪽에는 이제 서구고, 이제 지금 내가 서 있는 데는 중구고 그랬는데, 강서구는 영도 그리고 서구, 동구, 중구 합친 것보다 아마 더 클 겁니다. 강서구가. 그 강서구 넓은 지역을 내가 수도 업무를 볼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많이 다녔습니다. 엄청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가 어떨 때는 잠이 와가지고 졸음 운전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잠이 많이 오면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잠깐 좀 앉아 있다가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간 적도 있고 그래요. 오토바이를 쭉 타고 가다 보면은 잠깐 자불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사고는 다행히 안 났습니다.
아이고, 이 모처럼역에 롯데 광복 시네마에 와가지고 부산 전경을 오래간만에 봅니다. 이 밑에가 이게 영도다리인데, 영도다리 밑으로 배가 지나가고, 여기에도 이제 신인님께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14살 때, 이제 진주지수 마을을 떠나오셔가지고, 진주지수 마을에서 서울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이제 걸어서, 그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걸어서 진주에서 그 무조건 철길 따라, 마산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마산에서 바로 서울로 안 가시고 부산에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은, 어린 나이에 이제 그 사랑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애잖아요. 7, 8세. 근데 꼬마지게를 쥐고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요즘 말로 말하면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 때에 그 많은 상장을 이렇게 받아와도 누구 하나 너 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너 잘했다. 얼마나, 예를 들어 시험을 100점 받아오면 얼마나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은 막 좋아했겠느냐고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상장을 받아와도 자기를 이렇게 반겨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추석 설날 때도 딴 친구들은 거기에 새 옷도 입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허경영 소녀는 사시사철 그냥 얇구전 옷, 그런 진짜 작업 허름한 옷만 입고 이렇게 지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명숙 선생님께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 사랑을 많이 베풀었죠. 그래서 그 선생님을 정말 잊을 수 없고, 부산에 오면은 혹시나 이제 만나볼까 싶어서 선생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 부산에 잠시 들렀었어요. 들렀는데 이 얼마나 넓습니까? 부산 이 넓은 천지에 김명숙 선생님은 오지 만날 수는 없었고, 내리기는 부산, 그 당시는 부산 진역에서도 차가 주차를 했거든요. 기차가 내렸어요. 그래서 부산 진역에서 걸어서 오시다가, 아마 지금 보니까 초량시장 같아요. 초량시장에서 이제 누군가가 먹다가 남은 이제 버린 사과 껍질, 수박 껍질을 먹고 좀 기운을 차리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여기 이제 용두산 공원도 저기 보이는데, 용두산 타워가 보이는데, 용두산 공원에도 잠깐 오시고, 영도다리도 잠깐 오셨다 그래요. 그때 14세, 15세 때.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가셨죠. 서울로 대전까지 가는 차표는 끊고,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이제 기차 밑에 의자 밑에 숨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셨죠. 그래 가셔가지고 서울역에서 붙잡혀가지고 소년원으로 넘기지 않고 천식일남을 멋지게 이제 외우고 이렇게 해서 딴 사람들은 다 소년원으로 끌려갔는데,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소년원으로 끌려가지 않았죠. 그리고 구두 닦기를 하고, 구두 닦기 하는 위에 같이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두드려 맞기도 하고, 무슨 공부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책보따리를 좀 다 청계천 바닥에 다 이제 던지니까 책이 다 젖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을 더 말리기도 하고, 또 따라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그 당시 성경책을 훔치는데 같이 이제 가다가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다 그 사람들은 잡혔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웃잡혀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뭐 내 자세한 이야기는 전달이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는데, 하여튼 그 불량배들 속에서 따라가자 그러니까 교회 그 성경책 훔치는데 따라가다가 어떻게 좀 미끄러지 가지고 그게 붙잡히진 않았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파란만장한 고생을 현실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내 이야기는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늘 마음속에는 허경영 신인님이 있으니까 영도 다리를 보더라도 그 생각이 나고 내 생각도 나고 막 뒤죽박죽입니다. 예. 이제 하늘에 이제 때가 돼 가지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그 전두환한테도 운이 왔죠. 운이 와 가지고 12.12 사태를 지나면서 전두환이가 이제 그 뭐 서울에 보면서 보니까 그런 대화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박정희 육군 소장이 쿠데타를 할 때에 쿠데타지. 그러니까 뭐 장면 그 당시 총리 국방부 장관들 전부 다 그냥 총을 갖다 대가지고 다 구속시켜 버리고 말이지. 국회 해산 비슷하게 해버렸다고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그냥 꼼짝 말아 그 의정 활동이 중단되어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국가 비상 재건 회의에서 이제 모든 것이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 혁명 재판소가 열려가지고 당시에 이정재 깡패 이정재하고 그 당시에 그 이마수 이런 사람들은 다 사형 시켜버렸어요. 올류 혁명이 일어나고 얼마 안 됐어. 몇 달 안 갔어요. 몇 달 안 가서 사형 다 시켜버렸다고. 목에 폐차를 걸었죠. 이정재 나는 정치 깡패입니다 이래가지고 목에 폐차를 걸고 시가행진시키고 쉽게 말해서 망신을 많이 주고 사형시켜버리고 그래서 국가기강을 잡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때에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날 때에 전두환 육군 대위였어요. 저 서울대학교 아마 ROTC 교관으로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전두환 대위가 혁명을 쿠데타를 한 사람이 누군가 이제 이렇게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만났는가 봐요.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한테 이제 어떤 영감이 오는 거야. 운빨이 이제 닿은 거지. 그래가지고 야 이래가지고 자기가 육사 생도들 그 당시부터 좀 리더십이 좀 있었던가 봐요. 원면십도 많이 있었고 운이 와 닿아가지고 하여튼 간에 뭐 좀 카리스마가 또 있고 통솔력이 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하 직원들한테 많이 베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따랐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육사 생도를 움직였으니까 그 당시에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강영훈 전에 그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인데 이분을 구금시켜 버렸으니까 꼼짝 마 뭐 국무총리 같은 거는 뭐 아니 그 육사교장 같은 거는 뭐 흑살이 쭉지로 봐버리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대단했지. 그러니까 5.16 혁명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노태우 전두환 이런 일당들이 그냥 그 육사 11기라고 하는 그런 강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 장교가 될 때에 6개월 정도면 됐는데 자기들은 4년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 가서 유학도 하고 이러니까 상당한 그 뭐 진짜 딴 사람들을 알기를 이제 아주 우습게 보는 거지. 그런데 그건 그렇고 그때 이제 박정희 소장을 그 5.16 혁명 일어나고 난 며칠 안 있어 가지고 한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만나가지고 육군사관학교 생도들로 하여금 시가행진을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이지 얼마나 예쁘게 생각했겠느냐고. 안 그래요? 쿠데타 하면 잘못하면 죽는데 옛날로 말하면 역적이잖아요. 죽는데 그냥 그것이 성공이 되고 성공했다는 표시로서 시가행진을 멋지게 하니까 이제 민심이 많이 돌아서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눈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세 가도를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또 월남도 갔다 오고 장군도 빨리 되고 별도 빨리 달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이제 돌아가시던 해에는 우리 그 당시에 정보 기관이 세 개가 있었거든. 그 박정희 대통령을 지탱하는 세 개의 권력 기관이 중앙정보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대통령 경호실에서도 정보를 관리했다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보안사령부, 이 세 개인데 그 세 개 중에 두 개가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중앙정보부 그리고 경호실이 다 날아가니까 이 모든 정보를 한 손에 잡고 흔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결국 그렇게 된 거죠.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그런 그 전두환한테도, 이제 전두환 소장한테도 운이 와 닿아가지고 대통령까지 했는데, 허경영 우리 신임님께서는 그 전두환 대통령의 운보다 수천억 조만 배 더 강한 겁니다. 그런 사람 수천억 조만 배 강한 운이 지금 와 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틀의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선천이라고 하는 거대한 막이 끝나고 후천이 시작되고, 이때는 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허경영 신인님이시니까, 내가 그 2020년 4.15 총선 때도 나는 그 큰 흐름의 틀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있는 사람이다. 늘 그렇게 하고 다니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되기는 멀대 안 되니까, 니 된다 했잖아, 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럼 뭐 또, 근데 그러고 큰 흐름으로 봐서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 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3구 대선 때 나는 큰소리 땅땅 쳤죠. 뭐 대통령 반드시 당선됩니다. 뭐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안 됐잖아!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큰 흐름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복잡 미묘한 문제는 뭐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은, 내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잖아요. 내 같은 경우는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1000명 뭐 조금 더 되고, 그리고 보는 사람이 한 2-30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불과 뭐 내가 볼 때는 한 1-20명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끝까지 다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놓고 볼 때에 2024년은 내가 볼 때는 대통령 선서를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대통령 허경영, 이 소리를 나는 들을 것 같다는 강한 예감이 들어요. 지금 내가 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정말 그 내 같은 경우는 허경영 총재님의 그 말씀, 그 가르침 속에서 뭐 하루 종일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내가 완전하게 이제 그 깨닫기 그 이전 작업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정말 그 뿌리를 뽑았지, 뭐 뿌리를 뽑을 정도가 아니고 뿌리를 뽑다시피 할 정도로 열심히 했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 불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불교 기독교로서는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족이 안 돼. 두 개 가지고서는 만족이 안 되고, 나는 워낙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사람이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 보니까 결국 강정산의 가르침에도 이제 이렇게 한 16년 정도 모든 걸 바쳐서 그래 했습니다. 사람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 것 빼고는 그진 다 바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것을 뭐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한 끝에 허경영 총재님을 알게 되고, 참 신인님이 허경영 신인님이시구나. 신인은 허경영이다. 이것을
깨치다 보니까 늘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말씀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바로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위안을 주고 나에게 큰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변희재님이세요. 그래서 변희재님의 말씀은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오늘 토요일이니까 강의를 하시죠. 한 2시간 할 거예요. 4시 반부터 한 6시 반까지 2시간 정도 하는데, 에 비해서 변희재님은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방송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거의 다 듣습니다. 거의 다 들으면서 많은 위안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래 볼 때에 그분은 굉장히 진실된 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정치 흐름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세요. 진실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변희재님께서 우리 앞으로 자기는 이제 아시아에서 제일 큰 언론 방송의 회장이 그 사주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반드시 그분이 그래 되리라 그 확신합니다. 비록 이분이 이제 변희재님께서 내처럼 이렇게 양심, 그분도 뭐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죠. 그런데 정말 그 세밀한 양심, 가장 그 맑은 양심을 추구해 나가다 보면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이 세상이 하나의 가상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끝에 보면은 이제 허경영은 신인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직 그분은, 변희재님은 허경영이 신인이다. 이것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허경영 하면은, 신인이다. 이렇게 알면은 자기가 회원으로 등록하고 하늘궁에 찾아오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축복받고 명패하고 뭐 그래 할 건데, 그런 거는 없잖아. 그러니까, 허경영은 신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그분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아온 분은 틀림없어요.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되리라 나는 그렇게 거의 확신합니다. 그래, 그분의 말씀은 뭐냐? 그분은 지금 미혼이거든요. 미혼인데 그분은 한동훈 장관을 구속시키고 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끔 해야 하야를 시키든지 뭐 도망을 가게 한다든지 퇴진을 시켜버리고 뭐 이제 대통령직에서 이제 그 내려오게 해야 이분은 나는 이제 결혼을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5월 25일 날. 그것은 뭐냐? 그 안에 5월 25일 안에 충분하게 한동훈 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하야 및 도망 및 퇴진이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반감을 이제 뭐 그렇게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있죠.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 의견을 내기까지에는 자기가 그 변희재님의 그 강의를 최소한 100시간은 들어야 돼요. 그 유튜브 강의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아마 수만 시간이 있어요. 수만 시간이 있다고. 그 동영상이 여러 수만 시간이 있다고. 내만 하더라도 1400개가 넘는데, 거기에서 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1초도 안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막 함부로 막 씹어리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참 진짜 성질 같아서는 막 주먹으로 막 쎄리 막 얼굴을 한 방 날리고 싶지만은 또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예, 식이 없는 사람아, 이렇게 무식한 사람아, 이 말이지. 그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참 진짜 가까이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다 뭐 자기 남편도 있고, 그 사람이 여자라면은 남편이 있고, 남자라면은 또
자기 부인이 있고, 부인이 없으면 또 애인이라도 있잖아. 애인도 있고 뭐 그렇게 그런 사람도 봤어요.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 비슷하게 뭐 이렇게 동거 비슷하게가 아니고 동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걸 보는데, 그런 사람들도 아들 딸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하고의 관계가 또 내가 좋아야 되니까 뭐 그런 마음이야 들지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한쪽 귀를 듣고 안 들은 것처럼 슬쩍 흘러버리고 그 사람하고 그리 가깝게 할 수는 없고 또 너무 멀리해서도 안 되잖아요. 멀리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그냥 막 그러려니 하고 마는데, 참 정말 그 변희재님을 바로 못 보는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아요. 아주 우리나라 정세를 정확하게 보려면 변희재님을 보면 돼요. 자, 그렇게 볼 때 가깝다. 그리고 박인수 선생님이 이제 하늘의 명령이 내려왔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돈의 황제, 돈황, 임자,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내가 볼 때는 뭐 허경영 총재님을 말씀은 안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지금 와 있고, 그리고 완전하게 새로운 세상이 이제 된다는 것을 이분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나는 이제 그분을 한번 더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요 위에 무슨 식당이 하나 있네요. 아유, 식당이 멋있다. 노아 스코로팅 앉아볼까? 아이고, 야, 이런 자리도 있네. 아이고, 편안하다. 아이고, 엉망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 말은 이제 허경영 그 대통령 시대가 가깝다. 특히 나는 2024년 4월 10일이 총선인데 총선 전에 될 것 같아요. 혹시 넘긴다 하더라도 더 그렇게 많이 가진 않는다고. 지금 국민의힘당 안에서도 뭐 내전 비슷한 길이 났죠. 안요한이 혁신위원장이 말하는 것이 지금 안 먹어주니까. 그 김기현이도 25일날 오늘인가? 오늘 뭐 울산에서 그 의정 보고서를 한다고 하니까 다시 이제 울산에서 출마한다 이 말이에요. 장제원은 아예 뭐 교회 나와가지고 뭐 부산의 중심 사상에서 자기가 재출마한다 이렇게 하니까, 안요한은 말이지 장제원이나 그 김기현이나 그 또 주호영이도 이런 사람들이 서울 출마한다든지 불출마 선언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니까 혁신위원회 그 위원들이 다 사표 썼다던데. 주호영이는 그렇게 하잖아요. 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죠. 46대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바이든도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지금 탄핵을 지금 당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지금 강화당 하원에서는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뭐 중국,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그 돈 받은 게 확실하니까. 근데 그 바이든이 상원 의원을 여러 번 했어요. 뭐 한평생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지역 델라웨어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그렇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 서구 지역에서 내리 8선인가 그래 했다고. 총 9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한 번은 자기 고향에서 했고 서구에서 8번인가 했다고. 그러니까 한 번도 강주 나가서 국회의원을 놓은 게 아니라고. 험지 나가서 그러면은 천하 김영삼이 더 떨어지지. 김대중이도 마찬가지잖아. 자기가 목포에서 계속 국회의원이 출마되지 말이지. 여 부산 서구 오보라고 되는 거고. 안 되지. 빨개라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빨개라 하는데 말이야. 그만큼 사람 인식이 참 두꺼워요. 아직까지도 김대중 보고 빨개라는 사람들 아직까지 많습니다. 노벨 평화상 받아도 아이고 뭐 평화상 그거 뭐
그러는데 저기 부산 서구 오면은 그 되느냐고. 마찬가지로 주호영이 대구가 자기 안방인데 말이지. 저 험지 나가서 출마라는 것은 국회의원 그만두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듣느냐고. 지금 그래 돼 있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뭐 검찰 뭐 검사들 그리고 이제 뭐 용산에서 말 잘 듣는 사람들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느냐고. 여하튼 지금 그래 돼 있는 판이에요. 민주당은 민한당과 같은 수준으로 간다고 하니까 싸우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선명야당 허경영 총재님께서 안 계신다 그러면은 송영길이도 괜찮아요. 내가 볼 때에 송영길이 최대 집시, 또 이재명이도 조금 약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뭐 그런 사람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는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님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마 영국에서는 나왔을 건데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백마를 타고 말이지, 백마 4마리 타고 황금마차 타고 말이지 그 버킹엄 궁에서 뭐 화려한 그런 환영을 받고 국빈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 나는 그 찰스 왕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카밀라인가 그래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내보고 뭐 초청을 한다 그러면 나는 안 갑니다. 초청할 리가 없지. 그런 일이 뭐 없지만은 그런 거는 진짜 뭐 해가 서쪽에서 떠날 확률 아니에요. 그는 수천억 조만 분지 1도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래도 안 가요. 네, 말을 할 것 같으면 정신 차리라고 할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카밀라 그 여자가 말이지 자기 남편이 있다고. 있는데 찰스 이놈이 그냥 불륜을 맺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아나 비가 자기 남편이 바람나는 거 보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몰라 뭐 석가모니 정도만 되면은 모르지만 일반 사람으로서는 거의 이해하기 힘들잖아. 그리고 그 상대가 또 뭐 카밀라가 말이지 처녀 같으면은 또 있을 수가 있다고. 그냥 옛날로 말하면은 세컨드를 둘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또 이제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엄연하게 자기 남편이 있다고. 남편이 있는 여자를 왜 건드리냐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말이지. 그리고 한 남자는 찰스 그 당시에는 황태자나 황태자로 인해서 가정이 파산이 됐다고. 가정이 파탄이 되고 다이아나 비는 결국 가서 또 자기도 뭐 남자가 이렇게 바람이 나고 말이지. 그런 집구석에 가서 환대를 받는다. 아이고 참네. 그 뭐 겉으로 보면야 좋지 뭐 황금마차 타고 백마 4마리 타고 말이지 뭐 버킹엄 궁에다 뭐 이렇게 뭐 빛가번쩍하게 보이는데 데일리 메일에서 이제 그 신문 보도가 났잖아요. 그 우리나라 김건희 여사의 이제 의혹이 많다. 주가 조작이라든지 허위 학력, 그 허위 학력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과를 했으니까. 그래서 박사학위를 반납하는 게 맞거든. 반납하느냐고.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 뺏어간다는 말도 있더라고. 그게. 우리가 쌓은 레벨은 신인님도 간섭을 못한단 말이야. 자기가 쌓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빼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정대택 씨 하는 이야기는 내가 차마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너무 정대택 씨라고 있어요. 정대택 씨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내가 차마 내가 옮기지를 못합니다. 자업자득은 그대로 자기가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가 지금 이제 뭐 구속 수감대가 있죠. 장고 위조를 해가지고 장고 위조할 때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여사만 한 게 아니라고. 그 모든 것이 이제 12월 달에 특검에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 그러면 국민의 지금 70%가 안 좋게 본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리고 그 60%는 극히 싫어한다고. 극히 싫어해요. 실제로는 한 80%가 싫어한다고. 그런데 막 20%는 좀 싫어하는 거고 60%는 아주 싫어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걸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자, 하여튼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지금 미국의 뭐 대통령들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주물렸단 말이에요. 그 바이든 저기 오바마라든지 지금도 바이든도 그렇고,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말이지 저 영국 왕실하고도 영향이 전혀 관계 없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저 앱스타인 섬에 그 저기 찰스 황태자의 아들들이 많이 갔다고. 그 앱스타인 섬에 대해서는 내가 차마 더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자,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서 정말 그 도탄에 빠져 있는 우리 서민들이 좀 잘 사는 그런 세상,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잘 된다고. 거기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그 한 사람이 허경영 신인입니다 말이야. 그 때가 정말로 다 됐다고. 그래서 지난 8, 9, 10, 11, 12 이제 뭐 11월 달도 거의 다 갔잖아요. 한 일주일 남았는데 그 요 5달, 그리고 내년 1, 2, 3, 4, 5 요 5달, 요것이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올 수가 있다 그랬거든. 그리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12월 12일 밤에 대통령한테 내가 한번 확인하겠다, 연행하자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내가 확인하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총성이 나고 끌려가가지고 진짜 막 엄청 두대를 맞았더라고. 보니까 영화를 보니까 무조건 두대를 맞았으니까. 장태환 소장도 많이 맞았고 김재규도 많이 맞았고 그냥 뭐 형편없이 두대를 맞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버린 거야. 그렇듯이 하룻밤 사이에 좋게 될 수도 있다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전 국민들로부터 열나와 같은 엄청난 그 지지를 받는 것은 한 일주일이면 돼요. 일주일, 한 보름이면 된다고. 그게 아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아마 그런 것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부는 조금 문을 닫으니까 장면 정부처럼 가독이단 말이에요. 원래는 한 4개월 정도 간다 그랬는데 용산으로 조금 옮기면서 조금 연장이 된 건데 그렇게 길게 가지가 않아요 지금. 자, 그래서 2024년 5월 25일 베니제 미디어워치 고문님께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다 볼 것 같습니다. 자, 한 40분간 이야기했네. 그리고 이제 박인수 선생님 같은 분이 이제 그 한평생 걸쳐 가지고 이제 세계의 옳은 역사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그분은 현대 미술도 아주 밝고 건문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밝고 미술도 잘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시는 분이고 역사는 자기가 이제 아주 전공이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진실을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물미가 트여 가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말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지금 와 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을 움켜잡으신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허경영이잖아. 근데 그분이 허경영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보려고 해요. 전에 올라가서 만나 뵈었는데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있다 보니까 나는 또 차 예매를 해놔 보니까 그렇게 그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어. 근데 조만간에 한번 가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카톡은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언제든지 올라오라 그러는데 그래 내가 이제 평일에는 서울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회사 다녀야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만나서 뭐 늘 흑용용 모자를 쓰고 내가 다닙니다만은 오늘도 이를 쓰고 왔습니다만은 이분 앞에 이제 조심스럽게 내가 한번 어느 정도 대화가 될 때는 허경영 총재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윤수 선생님 내보다 4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무슨 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내가 이야기를 하고 뭐 그분도 한평생 진실되게 살아왔고 나 역시 마찬가지로 진실되게 살아왔잖아. 그리고 나 역시 마찬가지로 뭐 나는 그 문학이라든지 현대미술 뭐 이런 거는 모르지만은 또 세계 역사도 옳게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만 알고 있지. 그렇게 정말 그 지도를 보면서 미술 작품을 보면서 세밀하게 보는 것은 나는 그분의 발톱에 때도 안 되죠. 그러나 나는 내 나름대로 또 추구하는 게 있잖아.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다 성인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내면의 애로의 길을 걷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이 세계가 환상의 가상의 세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가서는 참 신인이신 허경영님께서 참 신인이시고 이분이 이 세상을 앞으로 대통령이 반드시 되셔가지고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을 하실 분이 틀림없다는 것을 나름대로 모든 것을 바쳐서 알았으니까 이제 그 박윤수 선생님과 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은 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허경영